오늘 저랑 야자수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여기 제가 왼쪽에 야자수 사진을 준비해 놨어요. 우선 처음에 야자수 줄기를 길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사진보다 조금 더 기둥을 좀 더 길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이파리의 줄기 부분을 쭉 내려줄게요. 근데 줄기가 조금 도톰하니까 두께를 생각하면서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요 맨 처음 이파리를 그렸으면은 이제 조금 여백을 두고 옆에 이파리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파리 이렇게 사방으로 줄기를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 줄기는 끝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겠죠? 폭죽 모양처럼 줄기가 펼쳐져 있어요. 제가 이 야자수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기둥, 그리고 첫 번째 잎사귀, 옆으로 가는 잎사귀. 그러니까 제가 여백을 띈 게 이 야자수의 줄기에 붙어있는 짜잘한 잎사귀들이 펼쳐져 있는 그 부분을, 공간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야자수는 여기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좀 공간을 크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잡아놨죠?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그림을 단순한 도형으로 생각해 치환해보는 그런 과정을 머릿속으로건 아니면 이렇게 이면지를 활용해서건 조금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그려봤는데 사실 영상이 날라갔어요. 어제보다 더 잘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잎사귀가 쭉 아래로 처지고 있어요. 근데 야자수는 잎사귀가 다 갈라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잎사귀를 모두 갈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펼쳐지는 부분을 중간중간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줄기가 어느 부분으로 갈지. 그리고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넘어오는 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중요한 거 몇 개만 우리가 먼저 잡아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넘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펜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다음 거를 그리기에 더 유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뒤로 넘어가는 것들. 근데 이 야자수가 얇았다가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이파리 한두 개, 두세 개를 잡아놓고 여기는 그 특징적이라는 거는 좀 같은 결대로 가는데 약간 삐뚤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몇 개를 그려주세요. 나는 그러니까 이 스케치를 할 때 계획을 짜는 거죠. 나는 이 야자수는 이 흐름으로 가져갈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끝을 낼 거야.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획. 여기는 제가 이 나무 기둥을 한 번에 한 선으로 안 그린 이유는 여기는 그렸지만 이 앞쪽에 있는 잎사귀가 기둥을 좀 가리고 있어서 그걸 생각을 해서 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무작정 이거를 펜을 들고 그려 나가기보다는 좀 그림을 천천히 두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얘를 어떤 순서로 그릴지. 왜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만으로도 그게 이미지가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자기계발서에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적용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 실제로 인터뷰하고 그럴 때 미리 좀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긴장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줄기를 하나 더 넣고 싶으면은 무조건 앞에 거 먼저 그려주세요. 앞에 거 먼저. 이쪽 뒤로 넘어가는 게 있지만 얘가 이 잎사귀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먼저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통통했다가 끝으로 날렵하게 빠지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작았다가 넓어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고기 같이 유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앞면을 그렸고요. 조금씩 다듬으면서 가줘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를 다 그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둘러가면서 그림 그리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뭐 제가 이 야자수 나무만 한 100개 넘게 매일매일 그리는 사람이면 그냥 뭐 슥슥 그려가겠죠.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한여름인 계절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유튜브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있으면 시청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해외에 나가서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오래 계시면은 뭐 주변의 풍경들도 많이 그려보고 싶잖아요. 그 야자수를 그리려고 하니까 저희 동양에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파초가 있어요. 파초 그리고 개업 선물로 많이 들어오는 그 식물 뭐죠? 구로 시작하는 그 식물도 있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위에 게 아래 잎을 덮으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쫙 펼쳐져 있어요. 공작새의 깃털처럼. 얘는 살짝 들려져 있고 뒤로 넘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잎사귀가 차례대로 규칙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잘 챙기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야자수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야 야자수를 잘 그려 보이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 거는 얼추 자리를 잡았어요.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파리를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얘는 뒤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자, 이제 빈 공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수가 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자수를 그리고 나시면 선 연습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고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뭐 미리 연습을 하기도 했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냥 선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은 그냥 이 손을 움직이고 어느 대상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에 좀 위안을 받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연을 보면은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잖아요. 늘 거기 있는 자연. 자, 앞에 니파리는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삐져나가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얘를 다 그리고 뒤에 니파리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그림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 즐거우려고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옆에 막 종이 229g짜리 모조지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100장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그리세요. 근데 너무 오래 그리시면 눈이 아프니까 쉬엄쉬엄 책상에 펼쳐놓고 지나가다가 또 그리고. 제가 이걸 그릴 때 얘를 먼저 뽑고 살짝 여백을 둔 다음에 가고 있죠. 어떤 거는 그냥 뽑고 느낌대로 그려보셔도 괜찮고 공간을 좀 비우면서 그리셔도 돼요. 자, 앞에 여기서 이제 겹치잖아요. 우리가 앞에 거를 먼저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애를 앞에 거 뒤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게 더 튀어나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이 유선형을 따라서 유선형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딱 해두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일자로 그리고 있어. 그럼 유선형이었지? 하고 다시 잎사귀의 길이를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잎사귀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넘어가는 것들은 선이 서로 교차가 되면서 닫아지면은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뒷면, 앞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림을 쭉쭉 그려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빈대를 찾아가면서 쭉 채워주세요. 앞에 거가 너무 촘촘해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리 있는 데만 더 그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뒤쪽이 더 촘촘해지겠죠?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겹쳐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얘는 좀 밑으로 처져 있으니까 이 긴 잎사귀의 전체 부분이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그리고 뿌리로 갈수록 짧아지고 앞에 처음에 그려놓은 잎의 뒤쪽으로 가서 공간감이 만들어지게끔 그림을 그립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얼추 여기는 앞면, 옆면, 밑으로 빠지는 거, 뒤로 넘어가는 거. 형태만으로도 입체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자, 뒷면도 앞면의 뒤쪽으로 겹치게 그려줍니다. 야자수가 무거워서, 이파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좀 옆면은 올라갔다 처지기, 올라갔다 처지기 이런 느낌이 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너무 똑같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그림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림은 주관적이잖아요?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당시의 느낌이나 생각들이 이 그림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는 것들이 사이사이 가지로 보일 수 있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어떤 것들은 제 끝마무리를 딱딱 안 닿는 것도 있고 닿는 게 끝과 끝을 마무리를 잘 지어준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딱딱 닫혀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비어있고 여백을 두어서 지나가면은 빛이 닿는 것 같이 그려지기도 하니까 이렇게 잎사귀가 많은 것에서는 너무 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취향인데 저는 다 닫아버리면은 이게 산에 가서 우리가 풍경을 볼 때 빛이 비치면은 이파리가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반짝반짝한 구멍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빛이 그러니까 관호출이 되면은 빛이 너무 많이 비치면은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의 형태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옆에 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 이어지는 부분을 연상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이게끔 만들어내죠. 유튜브에서 주워들은 지식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림에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여요.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나무를 주로 많이 그리기 때문에 아마 산에 가시고 풍경을 보시는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하늘을 배경으로 예쁜 나무도 많이 찍어보시고 해보세요. 언젠가는 다 내가 이 시기에는 이런 나무를 좋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일기장 같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찍어 보시기도 하고 작은 수첩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펜이랑 종이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가서 그려보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부분적으로만 그리셔도 돼요. 나무의 기둥, 뭐 나뭇잎 하나 이런 것도 좋아요. 그냥 그날 나에게 뭔가 작은 위안이 됐던 거. 여기도 빈칸도 많이 채워주세요. 어때요? 여기가 약간 숱이 없네요. 지금 이게 다 그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자수가 360도 돌려봐도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비슷하게는 아니지만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느낌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앞에 것만 그렸어요, 거의. 그럼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는 아이들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기둥 뒤에 있는 아이들. 그럼 좀 뒤에 거를 그리기 전에 앞에 거를 좀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에 거를 좀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야자수 껍질이 되게 두껍고 그렇잖아요. 저는 선을 많이 넣어줄 거예요. 근데 야자수 껍데기가 이렇게 툭툭 끊어져서 올라가나 봐요. 이 껍데기가 많이 벗겨져 있으니까 둥근 느낌의 선을 많이 넣게요. 끝으로 갈수록 좀 넓게 해주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요? 너무 똑같은 각도로 됐으니까 살짝씩 비틀어지게 지그재그 낮은 각도로 비틀어지게 한 10도에서 15도 이 정도. 여기는 이 야자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소묘는 아니지만 소묘가 뭐냐면은 연필로
빛의 형태를 선을 겹쳐서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앞에 야자수 나무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조금 더 어둡게 그려주면은 그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선을 가지고 그 그림을 운용을 하는데도 그림이 좀 더 디테일하고 탄탄해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야자수 껍질 보면은 열매도 이렇게 실이 좀 일어나 있잖아요. 식물의 그런 섬유질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선을 넣어서 가로선의 규칙적인 리듬을 조금씩 깨주셔도 좋아요. 뭐 상처도 있고 하겠죠, 야자수. 자, 그리고 저는 미리 해안선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뒤에 나무는 뺄게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관목들, 사실 멀리서 보이는 거니까 여기 뒤에 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설송 그리기 때 연습한 바위 있죠? 이렇게 끊어지는 기법으로 그렸던 바위들을 조금 넣으면 이 그림과 어울릴 것 같네요. 우리가 배웠던 기법을 여러 개를 섞어서 응용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화렵수 그리기 때 이런 가로선, 이파리, 넓은 것들 많이 연습했죠? 화렵수 나뭇잎 그리기 2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풀들을 넣어줘서 짧은 풀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아졌다 넓은 곳으로 갈수록 풀도 길이도 넓고 풍성하게. 그리고 이 해안선 뒤쪽으로도 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살짝 칠해주세요. 겹쳐져 있는 거는 끝까지, 이 뒤로 넘어간 이파리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풍성한 느낌을 살려주세요. 여기도. 뒤에 무언가 있음으로 해서 그림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위쪽으로 뻗쳐나가는 요 이파리 좀 그려볼까요? 뒤로 뻗쳐나가는 거. 슝. 자, 이렇게 선의 흐름을 깨주는 역할을 뒤에 있는 이파리들이 하게 돼요. 그 뒤에 것들은 좀 더 어두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잎사귀 중간에 줄기를 넣어줄게요. 잎사귀 중간에 줄기를 넣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잎사귀를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 사이에 줄을 하나 더 넣어주셔서 색깔이 더 진하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나무 기둥이 더 줄기랑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조금 중간중간 칠하듯이 두껍게 그려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명암을 조금씩 넣을게요. 오늘은 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 이쪽이 좀 허전하네요.
수채화로 살짝 색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수채화를 살짝 준비해봤어요. 느낌만 던져줄게요. 색은 그냥 여름이니까 조금 더 칠하면 이쁠 것 같아서 느낌상 칠해보는 거예요. 나무 기둥도 쭉 뽑아서 칠하고, 파도는 이렇게 뚝뚝 느낌을 살려서 여름의 그런 청량한 느낌이 나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야자수 그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